대외정책을 가질까? 뭐 각종 분석이 나옵니다. 뭐 맞는 것도 있고 좀 한쪽을 너무 강조한 것도 있고 뭐 이걸 갖다가 제가 짧은 시간에 뭐 발제한다는 것은 우선 제 능력 밖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제한 건 뭐냐면요. 맨데이트 포 리더십 2025라고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한 1000페이지까지 되는 건데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 보수 진영에서 항상 대통령 선거가 있거나 그러면은 집권을 하면 이런 거를 하겠다라는 책을 만듭니다. 주로 헤리티지 재단이 중심이 되는데요. 꼭 헤리티지 재단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참여 집필자만 해도 그냥 수백 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외 문제, 국방과 이제 외교 문제를 다루는 분야가 한 200여 페이지 되는데요. 200여 페이지를 갖다가 아주 한 틈을 4페이지를 줄여봤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겠지만 미국 보수라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류, 이 주류라는 게 꼭 옳다는 건 아니니까 대다수, 그러니까 다수파를 이루고 있는 그 주류들이 자기네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했고 어쨌든 간에 이들이 이번에 선거에 이겼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외 정책을 얘기하는데 왜 국내 문제 우선이 나오냐면 아예 노골적으로 표기됩니다. 대외 정책보다는 그 국내 정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한국 일부에서는 뭐 트럼프 정부의 고립주의니 뭐니 뭐 해석을 해요. 제가 뭐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여기서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거는요. 미국이 워낙 내상을 많이 입었다. 대회에 나가기 전에 우선 자기네들 좀 추려야지 지금 상황에서 계속 뭐 대회를 추구해야 힘이 없다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인식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국 사회가 도덕적 토대 자체가 위기가 있다. 뭐 이거 갖고 얘기하려면 뭐 이거 3박 4일 얘기도 부족합니다. 잠깐 요즘에 나오는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그 젠더 문제라든지 그래서 미국이 근본적인 미국의 건국의 정신과 다른 방향이 지금 하고 있다. 이거 좀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진짜 요번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냥 우리의 적은 그냥 메인 어드버서리들이고 에너미는 그냥 차이니즈 커뮤니스트 파티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재밌게도 저는 그냥 중국이라고 썼는데 굳이 중국 공산당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중국과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냉전 중이다. 그런데 그 냉전은 이미 중국이 시작한 거지 우리가 시작한 거 아닌데 여기 대응하지면 안 된다. 그래서 대외 정책의 기본은 진짜 한 200여 페이지 내내 뭐냐면은 심하게 얘기하면은 중국하고 어떻게 싸울 건가를 얘기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저자들이 이걸 쓰기 전에 컨서버티브 프라미스,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의 약속이죠. 이게 2022년 4월에 나온 건데 여기서 네 가지 방향을 역시 물론 미국의 보수라고 굉장히 스펙트럼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두분 보는 게 그래도 중심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가지를 합의합니다. 이게 뭐냐? 첫 번째가 가정이라고 번역했어요. 패밀리를 중심으로 회복해야 된다. 근데 두 번째가 이게 뭐냐면은 셀프 가버넌스를 해야 된다. 이 어드민스트리티브 스테이트가 뭐냐면 국가가 모든 것을 주근들고 뭐 국가가 문제 해결인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생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거라고요. 세 번째 이제 안보 문제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안보에는 이제 서번치 들어가지만 보도가 들어가는 게 이제 국경 요즘에 이제 그 뭐 이민자 문제 이런 게 있고요. 근데 네 번째가 이제 한국에서는 정서 상황이 어떨지 모르는데 하나님한테 주어진 어떤 개인적 권리 이걸 수호한다. 이것이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나갈 네 가지 가치다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대외 정책을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으면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냥 대중국 전선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지만 거의 거듭내는 여기 표기는 중국 공산당이라고 표기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외교적인 것도 있는데요. 뭐 여기는 우리는 중국 인민들도 사랑한다. 근데 그걸로 심하게는 중국 인민들도 해방시켜야 될 대상이지 뭐 그들과 싸우지 않겠다. 다만 이제 이 베이징에 있는 이 중국 공산당 뭐 제가 또 이런 표현을 그 놈들하고는 싸워야 된다. 라는 표현이 나는데요. 그러면 정세 인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보면
먼저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 제 의견을 얘기해서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책자에 나온 걸 하면요. 결론은 중재를 통한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언저스티스하고 우크라이나 피플 뭐 이거 인민이라고 번역할까요? 국민이라고 번역은 혼내는 수월 권리가 된다. 이건 명백히 합니다. 뭐 그래서 뭐 푸틴이 어쩌고 뭐 우크라이나 뭐 푸틴하고 하고 아닌가. 아주 그냥 푸틴이 잘못했다 딱 못 박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놈이 나쁜 놈이라고 해서 무조건 때리고 싸워야 되는 건 아니죠, 현실에도.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주장이 있다. 자기네들끼리 내부에서 주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갖고 푸틴을 패퇴시키고 원래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영국도 아니고 직접 미국의 이익이 없으니 좀 이렇게 지켜보자라는 주장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그러면 방법은 뭐냐? 세 번째다. 중재를 통해서 일단 분쟁을 중지시킨다라는 입장을 통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모델을 상정하는 거냐면은 6.25 전쟁 당시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한반도에서 하는 형식입니다. 뭐 완전히 격퇴시켜갖고 뭐 중국 베이징을 뭐 중국으로 몰아내고 베이징으로 올라갈 건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해갖고 뭐 지켜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 멈춘 거죠. 그럼 왜 그래야 되냐? 두 가지 이유를 합니다. 대러시아 전선의 주체는 미국보다도 독일과 프랑스가 돼야 된다. 뭐 미국 개입하면 개입했다고 욕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욕하는데 지금 러시아의 국력을 볼 때 독일과 프랑스가 재무장하고 맞서면 충분히 맞설 수 있다. 근데 그래도 힘이 안 된다면 미국이 도와주는데 뭐 프랑스랑 독일이 전쟁에 참여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갈 필요 없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두 번째, 역량을 분산시키면 안 되는 게 지금의 진짜 세계를 뒤흔든 주적은 러시아가 아니라 아까 전에 러시아가 못된 놈이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 중국이다. 그래서 마치 한국전쟁, 아까 6.25 전쟁 당시 때 한반도에 묶이면은 유럽이 위험할 거라고 보면 반대로 봅니다. 그래서 미군의 주 역량은 이 아시아 쪽에 있어야 되겠지. 지금 뭐 우크라이나 가서 뭐 직접적으로 참전한다 이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중동 뭐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봉쇄한다. 이번에 국제뉴스에서 톱은 최근에는 사실 한국 문제도 아니고 죄송하지만 시리아 문제입니다. 시리아 알카이다 출신이 지금 임시정부 수반이 됐습니다. 관계없다. 미국한테 도전하지 않으면 되고 그 다음에 대신 이란하고는 싸움 놈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뭐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요. 뭐 거의 만장일치로 이스라엘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미국 주장이 맞다 입장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중남미 뭐 이거 좀 생각하겠습니다. 뭐 이거 얘기하는데 미국한테 이 결국 아시아인데요. 미일 동맹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약 200여 페이지 책자를 보면서 한미 동맹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시아는 어떻게 막 그냥 쿼드를 해야 된다. 결국 쿼드라는 게 네 나라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것도 순서를 제가 적은 게 아니라 거기 기술된 순서입니다. 근데 이 순서가 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방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는 이제 질문이 나거나 복잡하거나 뭐 그러면 다시 설명드리는데요. 옛날처럼 소위 말하는 공지전투 방식. 그러니까 미국이 해군력과 공군력을 바탕으로 해갖고 항공마 함대로 중국을 막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1도련선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1도련선이라는 게 일본에서 대만에서 필리핀에 있는 선입니다. 저기를 방어한다. 과거에 중국이 저기를 A2AD A2란 안티 억세스 그러니까 접근을 못하게 하고 AD 에어리어 디나이얼 그러니까 지역 거부를 하는 전략을 했는데 미국 역으로 너네들 거기서 못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열도 전략이라고 하는데 항공마 함대가를 포기한 거 아니라 항공마 함대보다는 이 일도련선에 있는 섬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깔아갖고 거기서 지대함 내지는 지대지로 맞서겠다. 여기다 참조 상황은 우리나라는 지대지 미사일을 주로 공군이 갖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육군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지도를 보면 재밌어요. 저기 정선이 뭐냐면요. 중국이 자기 영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한반도 앞바다까지가 다 중국입니다. 이거 우리 분들도 잘 모르시고 하는데 항상 일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일본 문제는 어쨌든 간에 그것도 김대중 정권 시절에 합의를 봤습니다. 지금 서해 영역 문제는 지금 중국과 한국이 전혀 지금 협의가 안 됐습니다. 왜 협의가 안 되냐면 중국 주장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200캐리가 짧기 때문에 나눠야 되는데 우리 주장은 반반으로 나누자라는 거고요. 중국 주장은 뭐냐면 무슨 소리냐. 인구와 영토 비율로 나누자는 소리입니다. 인구와 영토 비율로 나누면요. 우리나라 인천 8호 이렇게 앞바다까지가 다 중국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러면 왜 우리가 중국이 우리 뭐 넘어왔느니 마느니 하는 거는요. 사실은 그거는 과거에 유엔사가 결정해 놓은 침범사입니다. 그거 넘어오면 발표한다 그래갖고 하는 거지 중국에는 뭐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내용이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참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반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200여 페이지가 되는 책에 한반도 얘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일단.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반도 패싱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트럼프가 지난번에 연설한 내용도 보면은 미일 동맹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에서 한반도 얘기가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문구들이 나와요. 진짜 북핵 문제를 봐요. 한국에서 항상 이제 뭐 미국이 북핵 문제고 저거 빠지고 하는데요. 그 200여 페이지 쓰는 게 사실 슬쩍 지나가요. 뭐라고 지나가면 NPT 체제를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즉 BM을 중심으로 한다. 그럼 이 정도를 넘어간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에 넘어갈게요. 전작권하고 한미연합사 문제인데 이게 군주에 관련 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한 얘기만 몇 가지 넘어가고 넘어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하나 할게요. 유치한 질문. 주한 미군 사령관은 4스타입니다. 항상. 요번에 처음으로 3스타를 임명을 했죠. 그래서 4스타를 승진시킨다고 합니다만은 주일 미군 사령관은 3스타입니다. 주한 미군은요, 약 28,000 있고요. 주일 미군은 55,000이 있습니다. 근데 55,000인데 거기는 별이 3개고 한국은 별이 4개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은 저기서 UCC라는 게 뭐냐? United Combatant Commander. 그러니까 통합 전투 사령관인데 통합 전투 사령관이 전작권을 그러니까 작전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간단히 해서 미국의 합참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군사 어드바이저지 그 사람이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6개 지역으로 나눈 6개의 통합 전투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합니다.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그런데 이 6개 지역을 왜 아주 특수한 지역이 하나 있어요. 이게 한반도입니다. 과거에는 아프가니스탄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고 그래서 서브 완벽한 통합전투사령관이지만 그거의 밑에 전통합전투사령관을 띄운다. 즉 다시 말해서 주한미군 사령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주한미군을 대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통합전투사령관입니다.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좋게 다른 말하면 한국의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산하에 있지만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행사한다. 이 지역에서는. 그런데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은 통합전투사령관이 아닙니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일본에 우리가 주일 미군사령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일본의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의 대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예외가 있는지 몰라도 예외가 저는 모르는데 보통 주일 공군사령관 제5공군 사령관 별 3개짜리가 그냥 대표합니다. 그럼 대표에서 무슨 의식을 할 때 대표하는 거지 일본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해병대 병력이나 해군 병력이 그 사람한테 직접적인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결국 전작권을 돌려달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깊게 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작권이 없으면 주권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제가 역사적인 질문만 하겠습니다. 올프 그름을 따르고. 영국군의 전시작전 통제권이 영국한테 있습니까? 독일군한테 있습니까? 이태리군한테 있습니까? 물론 이 얘기를 하는 사람도 프랑스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프랑스 얘기는 좀 복잡한데 일단 빼겠습니다. 나토군한테 있습니다.
물론 나토 사령관은 한 번도 예외 없이 미국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역시 우리나라 전자권 문제도요, 바로 한미연합도의 문제입니다. 즉 미국한테 전자권이 있어본 적은 없고, 물론 그게 말장난이라고 하는데 할 말 없습니다만, 누구한테 있냐면 한미연합사령관한테 있는 거예요. 연합군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독재적인 작전 통제권을 갖다가 소위 말하는 데프콘3라고 하는 전시 상황이 발생됩니다. 데프콘3를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발생하면 통합사령부가 지휘를 하기 때문에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지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달라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한미연합사령부를 없애자거나, 아니면 한미연합사령부를 한국 사람이 하겠다. 이 두 가지 외에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계속 주장을 해서 약간 합의를 본 게 뭐냐면 미래연합사령부라는 걸 만든다는 건데, 그래서 미래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을 한국 사람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한국 사람한테 아까 말한 통합 전투사령관 주의를 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런 경우로 미 칠함대가 오더라도, 왜냐면 통합 전투사령관의 지휘하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잡한 논리를 빼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어차피 대북관리는 한국군이 중심이 되라. 핵 문제를 빼놓으면은 뭐 한국군이 충분히 잘 싸울 것 같은데, 무기도 좋고 뭐 굳이 미군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논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미래연합사령관 되면 별 3개짜리를 낮추겠다고, 한국이 또 그건 뭐 안 된다고 별 4개짜리 오라고서 방방 떠갖고, 저 편이 방송 하나 하는데 너무 이상하게 얘기하는. 그래갖고 진짜 처음으로 별 3개짜리를 임명하고 별 4개짜리를 승진을 시킨다고 하는데, 보통 고참대장이 오던 거에서 이제 중장이 요번에 처음 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 얘기를 하면은 미국이 이제 한국을 버리고 떠난다 뭐 이런 소리 안 돼요. 또 이것도 각도 아니고, 한미 동맹을 이루는 고리가 대충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제 주장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한반도에는 미군 기지입니다.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평택기지 가보실 분 있는지 몰라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보유한 전 세계, 미국 국내에 있는 기지도 그만한 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가 요게 더 중요한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취포라고 이제 보통 번역할 때 반도체 동맹. 근데 영어로는 사실 칩이 아니라 팹입니다. 팹4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결국 4나라죠. 미국, 일본, 대만, 한국인데, 미국이 설계한 장비, 원천 기술을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뭐 읽어보시 말고, 그래서 4개가 합치면은요, 제가 일일이 숫자는 얘기 안 했지만 전 세계 반도체를 그냥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만 덤비더라도 이걸 갖고 있으면은 뭐 어떻게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윤석열 정부가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참여를 했는데, 국민들은 이게 뭔지 모르고,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고, 뭐 또 일부에서는 야당은 계속 저거 비판합니다. 중국과 잘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3번째인데요. 조선산업과 원자력 산업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죠. 제가 청와 내용은 들은 적 없고요. 보도된 바에 의하면 주 내용이 뭐였죠? 조선산업 문제였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그게 안 나오죠. 이게 아까 말한 그 900페이지 보고서는 그 전화되는데, 근데 보고서 내용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이해됩니다. 미국이 중국과 맞서야 되려면 아까 말했지만 열도에서 미사일 방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군이 중요하죠. 근데 미국의 해군의 지금 문제가 뭐죠? 배가 없어요. 미국이 조선 산업에 솔직히 좀 망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들고 배 한 척 만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좋은 기술로 쌓은 다음에 호환성 있는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죠?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약간 제가 말 돌려서 했는데 벌써 재작년에 미국 7사단이 와서 우리나라 조선소를 보고 가고 그랬어요. 실제로 미국 군함이 이미 일본에서 수리를 합니다. 우리나라 산업에도 엄청 도움이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은, 단가도 좋고 기술도 좋고 한국이 무기도 다 만드는데
보안 문제를 제시해 줍니다. 여기서 만든 거 다 중국 애들이 다 할 것 같은데 뭐 얘기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산업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조선산업과 반도체 산업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저렴한 에너지 때문입니다. 여기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무슨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부산시 전체가 쓰는 전력보다 삼성 반도체 공장 하나가 쓰는 전력이 1.5배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요 전기 먹고 사는 사람들만 됩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원자력 때문에 굉장히 싸고 저렴하고 그냥 싼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전압이 일정해야 돼요. 그렇게 고급 전기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산업이 된 겁니다. 반도체 산업이 되는 거는 미국이 일본을 견제해서 우리한테 좀 넘겨준 거, 그 다음에 이병철 회장의 상징적인 그 아주 홍보한 그런 게 중요하지만 전기값이 훌륭한 전기력 통과했다는 것도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이 에너지 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질문은요. 심지어 이제 우익 분들한테도 제가 힘들어하는 건데 리트머스 좀 표준은 대만 문제입니다. 자, 아까도 했지만 미국은 지금 대만을 수호하겠다. 지금 가장 적은 뭐 중국이라고 해놓고 있는데 동맹인데 그럼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일본은 어떻게 할까? 같이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안 하겠대요. 그 주한미군 문제 하나만 얘기할게요. 트럼프가 되면 빼고 그 트럼프하고 솔직히 관계없다. 이건 진짜 미국 아주 이상한 정파 아닌다면은 미 군부 자체가 아까 말한 방위는 굉장히 일치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한미 지금 방위 협약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한미군이 나가고 오고 가는 것은 양쪽에 중에 한국의 심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대만과 분쟁이 될 때 주한미군 못 뺀다고 우리가 선언했습니다. 노골적으로만. 그럼 미국에서 뭐 이랬다고 왜 병력을 주더니 전초기지로서 병력을 주는 건데 우리 입장은 뭐냐면 만약에 왜 그 전쟁 나면 중국한테 공격을 받을까봐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공군은 유지하고 연합체계는 유지하지만 뭐 굳이 지상군이 있어야 될 이유를 못 보는 겁니다. 근데 대만이 내가 전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좌익은 뭐 명확하게 반대고요. 우익도 사실 통일되지 않아. 여기까지. 결론을 얘기하면요. 바로 한국의 대중전선 참여 문제입니다. 자꾸 미국이 패싱한다고 그러고 뭐라고 하는데 제가 미국 사람 편은 아니죠. 저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들이 전진을 지고 있어.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중국하고 싸울 때. 심지어 요즘엔 많이 없어지지만 옛날에 안미경중? 아니 돈은 중동하고 우리는 너네 지켜주는 세파트고 아까 그래도 중국하고의 관계 문제를 명확히 해라. 그렇잖아. 너는 그냥 중간판이냐. 왜 지웠을까? 마지막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아니 이제 다 보셨으니까 그걸로 가. 그래. 그래서 결국은 뭐 트럼프든 뭐든 간에 지금 미국 새로운 행정부는 중요한 거는 대외 정책은 반중공하고 나서고 있는데 한국은 굉장히 애매한 위치를 취하고 있다. 그나마 윤석열 정권은 어쨌든 간에 그 점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춰나가서 한미 동맹이 끈을 잡았는데 미국이 굉장히 질문한 게 있어요. 한국한테 아까 벌써 발제하실 때 있지만 탄핵 이유를 보니까 북중로에 대응을 하고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외신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표현이 영악하다는 표현이 맞는데 이재명 씨가 2차 탄핵할 때 금융주권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빼니까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어떤 적어도 공식적인 미국의 태도입니다. 그 문제. 그래서 결국은 자꾸 미국이 뭘 도와줄 것도 그지만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국내 여론이 어떤가. 한미동맹하고 폐포한다 그러면은 나쁜 놈이 되고 그런 대통령이 쫓겨나는 한국인데 어쩔 거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말이 길어졌어. 예.